귀농 어디서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저는 뭐 귀농 전에 이제 품목을 먼저 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경험하는 농사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졌다 하더라도 어디 팔 데가 없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고, 이거 처음 하다 보니까 어디 팔 만한 데를 아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타겟을 공판장으로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전 공판장에다가 이제 물건을 내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전 공판장 기준으로 해서 한 시간 단위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를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띈 게 이제 요 계룡산이고 또 공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주하고 계룡산이면 뭔가 또 그럴싸한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공주 쪽으로다 이제 많이 처음에는 돌아다녔었는데, 한 90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실제 6개월 동안. 근데 여기 공주랑 바로 인접한 이 논산, 지금 있는 이 상월면 여기까지도 한번 돌려와서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이쪽이 지금 좋은 물건도 좀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다가 위치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 위치를 이렇게 선정하게 된 배경 중심은 이제 공판장이랑 일단 가까운 곳을 잡자. 그래서 대전 공판장 오정동까지 가는데 지금 1시간 지금 채 안 걸리거든요. 뭐 한 5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고 예. 그 땅까지 이렇게 확인한 데까지 예. 결정하시기까지 기간은 땅까지 계약하는 데까지 하면은 한 실제 행동에 옮겨가지고 하는 건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 1년 정도는 또 인터넷 뒤져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준비를 했고, 실제 이제 땅 찾고서 돌아다니면서 결정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어떠세요? 그 지금 부지를 선택한 이후에 예. 그 하시면서 느끼는 것들은?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집하고 이 농지라든지 아니면 이 작물 재배사하고 이제 좀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서 아침 저녁 출퇴근 개념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뭐 별로 탐탁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이쪽으로 귀농하면서 집도 지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작물 재배사, 이 버섯 재배사도 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집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 기존에 계시던 주민분하고 귀촌인들 간에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마을과는 좀 약간 거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보다는 좀 지대가 좀 약간 높았으면 좋겠다. 그런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일단 타졌습니다. 그 사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예. 그 사장님 제 작물을 선택한 거는 일단 단위 면적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 수익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가에서 통계 자료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 단위 면적당 300평당 뭐 수익성이 얼마다 하는 것들이, 딸기는 얼마고 오이는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마다 나오는 그런 자료들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이 버섯 종류가, 그 중에서도 이제 표고버섯이 좀 수익성이 단위 면적당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귀농하면서 일반 벼농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밭작물을 하려면은 1000평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몇 1헥타르 이상 뭐 3000평이라든지 10,000평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버섯 같은 경우는 뭐 한 500평 정도만 해도 한 하우스로 다 하게 되면 한 4동씩 이렇게 뭐 50평짜리 4동씩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지를 구입하는데 또 다른 작물에 비해서 부지 구입 비용은 좀 덜 들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통업소 선정하신 이후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예.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정부에서 귀농인들을 위해서 무료 교육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뭐 전문적으로 이 버섯을 하면서 또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장인, 명인이 저 여주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한 열흘 이상 저 교육을 받았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부산에서 이제 뭐 녹색 기술 학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또 버섯하고 뭐 군뱅이라든지 뭐 식용곤충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또 교육시켜주는 그런 또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거기서도 한 3개월 정도 이제 교육을 받고, 만난 강사님이라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농장도 이제 몇 번 여러 군데 이제 방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교육 또 받고, 버섯 같은 경우 이제 종균 기능사라는 그런 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서적을 구입해서 직접 이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이제 이론적인 지식을 이제 또 습득을 하게 됐고요. 탄하게 하셨네요. 예. 대표님 그 이제 시적으로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 자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우스 자체가 일반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돔 재배식으로 다 이게 단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다 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일반 비닐하우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평짜리 2동 재배사하고 전창고 3동짜리하고 관리실 5동짜리 해서 3동 짓는데 한 1억 8천 정도 자금이 들었고, 부지 구입하는데 한 1억 한 7천 정도 이렇게 소요가 들었고, 그 다음에 재배사 전기공사 하는데 한 1,000만 원에 냉난방 설비하는데 뭐 한 사장님이 하실 거고 그래서 처음 하면은 한 4억 정도 왔다 갔다 땅값까지 해서 전체, 그 다음에 전기 끌어오는데도 한 6, 700 이상 들었고, 그 다음에 지하수 파는데도 거의 한 900 정도 들었고, 뭐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설비하느라고 뭐 균상대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또 돈 많이 들고 뭐 해서 지금 보면 한 4억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지금 드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하시는 예. 규모나 예. 시설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지금 저 재배사는 지금 50평 규모로 해서 2동을 지었고요. 저는 이제 대만식이라고 해서 상면 재배 방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버섯 재배 방식도 뭐 대만식 상면 재배, 중국식 원통 재배, 뭐 일본식 메주형으로 다 된 재배, 한 3가지 정도로 다 해서 이제 방식이 좀 틀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만식 상면 재배로 다 이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대부분 그래서 대만식 상면 재배는 단수를 한 2단 정도 이렇게 합니다. 보통의 농가에서는. 근데 저는 이 건축비가 이제 하우스들에 비해서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반 비닐하우스 4동 물량을 이 2동에서 이제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균상대의 단수를 지금 4단까지 최대로다가 2동에 다 넣으면은 한 번에 한 2만 5천 개까지 배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1년에 2번 넣게 되면 한 1년에 한 5만 개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균상대를 이렇게 해놨고요. 대표님 그 정부에서 귀농 활성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귀농자금 지원해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3억 원을 대출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정부 지원 자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기 전까지는 지역별 그 예산이 없고 정부 전체 예산이 1,000억 원 있으면 그 1,000억이 소진될 때까지, 기농 지원 자금 소진될 때까지 이제 먼저 이렇게 지원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평가해가지고서 선정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지역별로다가 이제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이 1,000억, 기농 지원 자금 1,000억으로다가 배정이 됐으면은 그걸 각 지역 단위로도 어느 지역은 뭐 50억 원, 어느 지역은 뭐 100억 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지역 단위로다가 배분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이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이 알아보니까 이제 귀농 인구가 많은 쪽은 좀 자금을 좀 많이 좀 배정을 해주고, 귀농하는 인구가 좀 적은 데는 좀 적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지금 이제 2018년도에 하셔가지고 20년, 2년. 저도 이거 표고버섯 인저 선정할 때
가망성이 있는 거냐, 장래성이 있는 거냐를 이제 봤는데, 정말 FDA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가 항암 기능이라든지 이런 데도 좋고, 뭐 세계 뭐 10대 무슨 기능성 식품 중에 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버섯이 여러 가지 뭐 항균, 항균도 있고 항암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성으로 다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표고버섯이 또 맛도 있고 그래가서 이제 고기하고 이렇게 좀 먹으면서 먹을 때도 이제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또 해마다 이제 또 그 통계 자료로 나오는 게 1인당 그 소비량이 해마다 좀씩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 당시 표고가 이렇게 장래성이 뭐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씩 점차 나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아로니아인가요? 뭐 엄청나게 고공행진하다가 그냥 지금 거의 뭐 폭락해서 농가들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막 가고 막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표고는 그렇게 이제 유행적으로 다 이렇게 팍 떴다가 이렇게 죽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현상 유지 이상으로다가 계속 끊임없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으로 다 이제 결정을 또 확신을 또 하게 된 게 이제 그런 쪽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그 귀농 준비 과정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버섯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교육 받을 때 이게 이제 이 온도하고 습도, 결국 환기, 빛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버섯을 뭐 물론 다른 작물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버섯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온도하고 습도에 이제 민감한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이 온도 관리하고 습도 관리가 잘 되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것들이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완전 그런 걸 구현을 하려면은 냉난방 설비를 많이 이제 가동을 하면서 초기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좀 작지만은 운전자금 같은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주기적으로 5년이면 5년 단위로 다 이제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교체를 또 해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좋은 설비를 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 20년을 목표로다가 한번 들어온 김에 한 20년 동안은 제가 이 업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고정 건축물로 다 해서 시설 좋은 걸로 다 하자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냉난방 설비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이제 뒤져 보니까 한 3군데, 4군데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견적도 이제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이제 좀 또 자료를 찾아보고, 또 방문도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미래냉률이 아주 좀 좋고, 또 평판도 좋고, 그래서 미래냉률 쪽으로다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고, 실제 이제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이제 일도 잘 해주시고, 아주 뭐 그때 당시 11월 달이었는데, 추운데도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꼼꼼하게 잘 마무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정비 같은 경우도. 예. 대표님, 저희 친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딱 경험자 글쎄요, 제가 막상 귀농을 결심하고 나서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농사라는 게 뭐 다른 작물들도 그렇겠지만 이 농부라는 일이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하루 종일 이게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게 뭐 회사 다닐 때도 물론 힘들지만은 뭐 회사 다니는 것보다 결코 뭐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뭐 가지고 계신 생각들도 있겠지만은 귀농하실 때 이 농부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고생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